이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미신과 이와 관련된 이탈리아어 표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의 나라 이탈리아 사람들도 미신을 많이 믿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탈리아에도 미신이 존재합니다. 미신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고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을 모태 신앙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래된 민간신앙과 연결된 많은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미신은 수페르스티시오네라고 하고 미신에 빠진, 미신을 믿는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는 수페르스티시오소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수페르스티시오소 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불운이나 혹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회피하기에 가까이 있는 쇠, 심지어는 자신의 고환을 기꺼이 만지작거립니다. 입사 시험을 보러 가는 중에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검은 고양이를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탈리아로 검은 고양이는 갓도 네로라고 하는데 만일 검은 고양이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 다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가 지나간 길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신에는 피해야 할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운의 부적, 행운의 마스코트로 번역이 가능한 포르타 포르투나는 가져오다, 소지하다, 운반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 포르타레와 행운을 의미하는 명사 포르투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네잎클로바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무당벌레를 보거나 7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를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우연히 길에서 동전 한 입을 줍게 되면 자신들의 운을 시험할 무언가를 찾아 행동에 옮깁니다. 이탈리아에서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대표적인 포르타 포르투나 가운데 하나는 말편자 페로 디 까발로입니다. 이탈리아로 페로는 쇠 또는 철을 의미하고 말은 이탈리아로 까발로입니다. 말이나 낙이 발굽에 다는 편자는 발굽을 보호하고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의 발바닥에 못으로 고정시킨 둥근 모양의 쇠인데 이 행운의 부적의 효력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편자의 방향은 반드시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며 녹이 쓴 편자를 역시 녹이 쓴 못 하나로만 대문에 고정해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대문에 걸려있는 말편자를 보는 것만으로는 행운이 오지 않고 이 말편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행운이 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자기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는 것, 오른쪽 어깨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해질 무렵에 거미나 참새를 보는 것, 장갑을 선물로 받는 것, 큰 소금 알갱이를 주머니에 지니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믿는 미신에는 포르타 스포르투나, 즉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다리 밑을 걸어가려 하지 않으며 배신자가 끼어있는 예수와 제자의 만찬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13명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을 꺼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숫자 13 못지않게 로마 숫자를 조합하면 나는 살았었다로 해석되어 지금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7일이라는 숫자도 불길한 날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은 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결혼식 날짜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날 먼 여행을 떠나거나 중요한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은 고양이만큼이나 불길한 것으로 여기는 미신은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실내에서 우산을 펼쳐놓고 젖은 우산을 말리기도 하는데 이 행위를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눈을 흘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미신은 모자와 관련된 것인데 모자를 침대 위에 놓아두면 재수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많이 알려진 미신입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 사제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임종기도와
고해성사 등의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이 쓰고 온 모자를 임종을 앞둔 사람의 침대에 올려놓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또 다른 미신은 사다리 밑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미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비롯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피라미드에 매장을 했는데 이는 삼각형 모양이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서양의 문화에서도 삼각형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인 삼위일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어 놓거나 펼쳐 놓아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다리 아래를 걸어가게 되면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신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은 중세의 성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할 때 성벽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기어올랐는데 이때 상대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끓는 기름 등 갖가지 무기로 공격하여 많은 피해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테이블 위에 빵을 뒤집어 놓는 것, 수건, 우산, 빛, 거울을 선물하는 것, 셋이서 침대볼을 가는 것, 기름이나 포도주, 소금을 엎지르는 것, 침대에서 모자를 쓰는 것, 발을 문 쪽을 향해 누워 자는 것 등은 이탈리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러 금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보다는 정도가 많이 덜해졌지만 왼손으로 식사를 하거나 글씨를 쓰는 것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시되던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정상적인 오른을 의미하는 형용사 right가 오른손을 지칭하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한국어의 오른손, 바른손도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옳다, 바르다에서 온 것처럼 왼손은 용변을 처리하는 등 부정한 것에 사용된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가 빗자루로 길을 쓸고 있을 때 빗자루가 걸어가는 사람의 발 위를 스치게 되면 그 사람이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미신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신은 믿지 않으면 그만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를 믿는 사람들은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만 보아도 멀찍이 떨어져 걷거나 또 그 사람이 갑자기 빗자루질을 하는 방향을 바꿀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 국가들은 13일의 금요일과 관련된 미신을 비롯한 여러 미신들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이를 알리기 위해 각종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사다리 아래에서 림보 댄스를 하거나 검은 고양이 복장을 한 사람과 춤을 추기도 하고 거울 깨트리기 등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직접 해가며 행운과 불행이 미신과 관계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신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굳이 이러한 믿음들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는 아군을 물리치기 위한 기발한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쏟으면 왼쪽 어깨 뒤로 3번 집어던지면 되고 혹 실수로 거울을 깨트리게 되면 깨진 조각들을 잘 쓸어 담아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면 아군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를 쏟는 작은 실수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쏟아진 포도주를 귀 뒤에 조금 바르면 행운이 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을 보거나 겪었을 때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액, 즉 불행을 막거나 내쫓는 행위인 액마기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액마기 행위는 또까레 페로, 쇠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 또까레는 영어의 터치와 같은 의미로 또까레 페로는 쇠를 만지다라는 의미인데 앞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으로 이야기했던 말편자 페로 디 까발로를 만지다라는 표현인 또까레 운 페로 디 까발로를 줄여 말한 표현입니다. 영어권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나무를 만지는 것도 애군을 물리치게 한 행위로 많이 이용하지만 이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애군을 멀리하는 의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여 뿔 모양을 만드는 손동작도 애군을 멀리하기 위한 행위로 많이 사용됩니다. 파렐레 꼬르나는 쌍으로 된 뿔 모양을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일 꼬르노가 남성 명사 단수 형태로 뿔을 가리키는데 이것의 복수 형태가 여성 명사가 되어 레꼬르나가 되는 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크로치아레 레 디따는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교차시키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시킴으로써 아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생겨난 것인데,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원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카르시 레 빨레라는 표현은 자신의 알 두 쪽을 만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굳이 어떤 부분을 만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이 행위도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많이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개개인에 따라서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반지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를 선호하는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조그만 상징이나 기념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남다른 믿음을 실천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랑의 자물쇠를 널리 세상에 알린 것도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페데리코 모치아가 1994년과 2006년에 출간한 베스트셀러 소설 하늘이 3m와 너를 원해에서 함께 다리를 건너던 연인이 사랑을 고백하며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등장한 뒤에 이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안뜰에 서 있는 줄리엣 동상의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밀라노의 두오모 가까이에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쇼핑센터인 갈레리아의 중앙 바닥에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 황소의 특정 부위를 밟고 세 바퀴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긴 줄을 만듭니다. 피렌체 가죽시장의 멧돼지 청동상에 코를 만지며 소원을 빌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것은 우리 인류가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행위로 행복하고 싶은 인간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에게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거의 항상 인보카 알 루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늑대의 입에라는 뜻인데, 예전에 늑대 사냥을 떠나는 사냥꾼에게 반어법으로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사용했던 축하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항상 크레피 루포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운을 빌어주는 효력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크레피 루포라는 표현에서 크레파레는 죽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해석하면 늑대는 죽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꼭 늑대의 죽음을 기원하지 않는 그라시에와 늑대 만세의 의미를 지니는 비바 일 루포의 표현도 점점 사용되는 추세입니다.